안녕하세요. 이군의 주식 사냥입니다. 자, 오늘 1월 5일이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순항하고 있어요. 코스피 신고가, 코스닥 신고가, 코스피 4,500 앞두고 있고, 코스닥은 957포인트 정고점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 코스닥 우리가 계속 봐야 될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뭐가 틀릴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코스피 자체가 저는요, 6천, 7천 포인트 갈 수 있다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코스피가 너무나도 단기간에 급등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저는 메이저 수급들의 어떤 매도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사실 이 주가라는 거는요, 매집을 충분히 하면서 이제 각도론에 입각해서 30도, 45도 매집하면서 60도, 90도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이닉스도 그렇고 코스피가 거의 좀 60도 각도로 꺾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는 얘기는 사실 코스피 자체가 이제는 거의 조금씩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뭐 코스피아 자체도 갭으로 뜨고 시작해서 올라가는 경험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코스피가 여태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이 갭을 뜨고 시작해서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조금 어떤 이 세력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무슨 말이냐면 세력들이 급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어떤 게 급할까요? 매도 전략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매도 전략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뭐 메이저 수급들이 당장 뭐 코스피가 이제 끝났다라는 의미로서 매도 전략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차익을 좀 거두고 조금 쉬어가는 어떤 그런 타이밍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갭으로 뜨고 오는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뭐 내일 한 번 더 갭 뜨고 올라가면서 4,500포인트 이상 돌파한다 그러면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갭을 뜨고 갈 거면 요렇게 좀 봉 길이가 차라리 짧은 게 좀 나아요. 약간 이 10월 달처럼 봉 길이가 약간 짧으면서 올라가는 게 좋은데 지금 봉 길이가 좀 길다는 거는 그만큼 올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코스피 쪽은 좀 조정에 대한 국면들 그래서 코스피는 4,500포인트에서 4,700포인트까지 한번 트라이 할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4,500에서 600 정도에서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빠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고, 그랬을 때에는 이제 좀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겠다. 대비를 해야 될 수 있다. 이 조정이라는 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적 조정, 아니, 그러니까 파동 조정이지, 그쵸? 파동 조정이지 추세 조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 조정이라는 거는 뭐예요?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떨어지더라도 다시 금방 복구해서 추가 를 기대할 수 있는 게 파동 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동 조정에 대한 국면을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금들은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코스닥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정고점 돌파를 깔끔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때요? 코스피는 어때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예요? 각도로 봤을 때 거의 60도에서 75도 각도로 올라가고 있죠. 물론 얘도 이제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각도를 심하게 세우고 올라가는 것들이 계속 출현한다고 그러면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강하게 좀 오히려 반대로 에너지 많이 쓰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도 이제 각도가 세게 나오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막 그렇게까지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고 그냥 45도 각도로 그냥 우직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살짝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세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고점에 있는 매물을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흡수를 하는 모양이죠. 흡수하고 있고 흡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뚫고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1000포인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제는 확실히 열려 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어떤 열풍이 다시 좀 불 거다. 코스피가 좀 식어지면서 코스닥에 대한 열풍. 그래서 결국 천스닥에 대한 어떤 열풍이
10% 제낄 것이다. 그러면 이게 어느 시점에서 갈 거냐? 일단 이번 주가 중대 고비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어떤 게 있죠? 뭐 CES도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어요. 이 이후로는 코스닥 쪽으로 이제 이동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저는 좋다. 하지만 이 코스피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삼전 실적 발표라든지 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지나면서부터는 코스닥 쪽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반도체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반도체 대형주보다는 반도체 소부장이 나아요. 소부장을 보시는 게 나은데 지금 그 제가 이전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게 뭐예요? 이제 연초가 시작되고 월초가 시작되면 연초에 어떻게 보면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양봉이 막 연달아 나오는 것들을 꼭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종목군들을 여러분 꼭 찾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종목군들이 뭐 지금 반도체도 나오고 있고 바이오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1월 2일 날 그냥 금요일과 월요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지금 이 코스닥 코스피가 모두 신고가를 가고 있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수급이 뭐냐면 외국인 수급, 프로그래밍 수급이에요. 기관들은 보통 바닥을 잡을 때 아니면 위기가 왔을 때 어떤 그런 그 긴급 자금 수혈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고점에서는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뚫고 정고점을 뚫고 매무소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수급을 봐야 될까요? 외국인과 프로그램.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게 코스닥은 기관, 코스피는 외국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코스피는 외국인 봐야 되는 거 맞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시세의 어떤 움직임이 더욱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연초에 이틀밖에 안 열렸으니까 내일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뭐예요? 에이빌바이오, 제주반도체, 삼천장제약, 올릭스 알테오젠, SPG, 리가켄바이오 어때요?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에도 굉장히 로봇도 있고 반도체 소부장도 있지만 결국에는 가장 세게 올라가는 건 뭐예요? 바이오가 세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가 이제 한번 시세를 내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정말 강력하게 외국인들이 시세를 분출시킬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기관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을 많이 삽니다.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뭐 리노공업, ISC, 유니진테크. 근데 기관들은 금액이 어쨌든 코스닥이기 때문에 크게 사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뭐 굳이 기관들은 뭐 시세를 뭐 한 번에 내서 어떤 수익을 단번에 뭐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기관들의 수급은 뭐 엄청나게 폭풍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폭풍적으로 들어와요. 폭발적으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바이오 쪽에 조금 포지셔닝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은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메인이기는 하죠.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메인이긴 한데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건 여기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진짜 작년에 힘들게 했잖아요. 올해 셀트리온 무조건 봐야 돼요. 셀트리온이 이제 올해는 턴어라운드 된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해도 돼요.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나요? 셀트리온 이제 쳐다도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파는 거예요. 이미 팔았고 이제 팔 겁니다. 그리고 또 조정이 나오겠죠. 그럼 에라테 또 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지금 이제까지 막 박스권을 그리다가 또 올라간 척 했더니 또 떨어져요. 그러면 이때 파는 사람들은 잘 팔았다 하겠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셀트리온이 못 올라갈 이유는 없어요. 어쨌든 뭐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어떤 이 대응도 더 해나가고 있고 바이오 시밀러를 넘어서 신약 개발이라든지 ADC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이 약물들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셀트리온도 올해는 좀 빛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종목들 외국인들의 수급을 특별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이나 코스피 모두 이 외국인 수급을 굉장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그럼 우리가 어떤 섹터를 봐야 될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봐야 돼요. 근데 반도체가 CES나 삼전 실적 발표 이후로 조금 재료 소멸로서 꺾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파동 조정인 거예요. 추세적 조정이 아니라. 그랬을 경우에 반도체 수급이 바이오로 갈 수 있다. 물론 다음 주에 바이오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긴 해요. 요걸로 재료 소멸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이오 쪽의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는 또 신약 개발이라는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뜨문뜨문 나올 수 있고 에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강력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스페이스 X IPO입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이쪽 주목해 봐야 돼요. 우주항공은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뭐 그밖에 뭐 세트라가이 세아베스트 지주 이런 기업들을 꼭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정시 매수 양봉에서 사지 마시고 조정시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엮여 있는 게 뭐 통신 인프라, 뭐 RF, HIC, 솔리드 이런 기업들, 뭐 파이버 프로 이런 기업들 주목해 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플러스 에너지. 뭐 전력 인프라는 뭐가 있죠? 산일전기, 그쵸? 인재전기,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기업들 여전히 봐야 돼. 근데 전력 인프라 쪽 이 변압기 관련주들은 올해가 피크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미 선반영돼서 3년 동안 주가가 올라왔고 이제 다 알잖아요. 노후 인프라 교체하는 거 다 알고 있고 대대적으로 교체해야 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반영을 해 나가는 상태예요. 올해는 어쨌든 AI로 인해서 더욱더 전력이 부족해질 것이고 인프라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올해 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올해 만약에 강력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올해 좀 끝으로 조금 조정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에너지는 특히 원전 오늘 강하게 움직였죠. 수소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LNG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딱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뽑아 보자면 한국항공우주 이런 기업들은 안전하게 올라가잖아요. 보시면 어때요? 몇 도 각도예요? 한 45도 각도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굉장히 안정적인 그림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매집 단계라 보시면 돼요. 매집 단계.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한번 오늘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긴 했네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면 여전히 매수. 왜 또 올라갈 거야 이렇게 올라가면서 60도 각도, 90도 각도를 만들 거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이제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각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이런 걸 상승형 매집이라 그래요, 사실. 상승의 그림을 만들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부분들. 또 약간 세력주 같은 경우는 여담이지만 이게 떨어지면서 매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하락형 매집이겠죠.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건 상승형 매집인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네요. 하나시스템, 뭐 세트레가이 이런 기업들도 다 대형주지만 끌고 가도 괜찮고 사도 괜찮다 지금도. 그 다음에 우주항공, 전력인프라는 뭐 대장주는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이 여전히 살아있죠. 많이 올라왔어요. 2만원대부터 지금 80만원까지 90만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여전히 좋은 모습.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체크. 근데 이 너무 부담된다 하시면 산일전기 이런 기업도 괜찮아요. 이것도 이제 대형 데이터 센터 변압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산일전기, 일진전기 이런 기업들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에너지 쪽에서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많이 움직여 있는 상황이죠. 무조건 더 가는데 일단은 지금 조금 더 퍼포먼스가 있는 것들은 그 밖에 어떤 뭐 스몰캡이라 할 수 있는 보성 파워텍, 뭐 우진, 그쵸? 그다음 BHI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뭐 그쵸? 이런 기업들이 좀 낫다. 수소도 좀 봐야 돼. 두산 퓨얼셀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조금 보는 게 낫지. 비나텍 수소 연료전지 쪽이죠. 비나텍 오늘 급등했네요. 비나텍 체크를 못했는데 아하 급등했네요. 비나텍도 수소 연료 전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 ESS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나텍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어쨌든 데이터 센터에 대한 ESS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2차 전지가 필요하긴 할 거예요. 근데 2차 전지가 모두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왜? 2차 전지는 지금 전기차 때문에 많이 움직였는데 이제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은 식어가고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AI 데이터 센터 ESS 관련주들을 봐야 되는 게 에코프로였던 거고요. 근데 이제 굳이 또 본다 그러면은 이제 효율성이 높은 어떤 차세대 배터리, 이거는 뭐 제가 뭐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이수, 스페셜, 티, 케미칼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2차 전지임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ESS까지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도 성투하시고, 어쨌든 지금 특히나 관심을 둬야 되는 섹터, 그 중에서도 봐야 될 거는 반도체, 바이오, 우주, 항공, 에너지, 전력 인프라, 이쪽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인 순환매 장세 속에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